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오늘 배구 팬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관장이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던 메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팬들이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택, 바로 중국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종이를 영입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팀의 방향, 전술, 그리고 우승 전략 자체를 뒤흔드는 선택입니다. 과연 이 선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 관장은 왜 한 시즌에 수백 점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해결사를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신 선택한 종이는 과연 어떤 선수이기에 이 모든 기대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지금 배구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이다라는 의견과 우승을 포기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리그 흐름을 보면 한 명의 강력한 공격수가 경기를 뒤집는 구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 관장의 이번 선택은 분명히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의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중심에서 벗어나 수비와 밸런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 과연 이 변화는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시즌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도전이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선택의 배경부터 종이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 그리고 정 관장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그림까지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 관장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입의 중심에 있는 선수, 종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는 1997년생으로 중국 상하이 소속이었던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키는 약 108kg로 국제 무대 기준에서는 다소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가치는 단순한 신체 조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는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난 경기 이해도와 의의 활동량으로 극복해온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이후 꾸준히 중국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에는 국제대회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까지 경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화려한 커리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타이틀의 의미입니다. 종이는 분명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였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주전으로 출전하기도 했지만 항상 팀 공격의 중심에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밸런스형 아웃사이드 히터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진짜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시브입니다. 종이는 중국 리그에서 리시브 안정성과 수비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선수입니다. 실제로 리시브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팀의 후방을 책임져 왔습니다. 단순히 공을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정확한 리시브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종이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리시브 정확도에 코칭 스태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서브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을 세터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은 현재 팀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종이는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라기보다는 경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선수입니다. 눈에 띄는 득점 장면은 적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정 관장이 그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메가와 종이, 이 두 선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속에서 정관장의 선택이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인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메가는 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공격형 선수입니다. 한 시즌에 700점에서 많게는 800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말 그대로 득점 머신이죠. 경기 흐름이 막혔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상대 블로킹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그 위를 뚫어내는 파괴력. 이게 바로 메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반면 종이는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종이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공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은 해낼 수 있지만 메가처럼 혼자서 경기를 뒤집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가는 경기를 끝내는 선수, 종이는 경기를 이어가는 선수. 이 대비는 단순한 스타일 차이가 아닙니다. 팀이 어떤 배구를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한 명의 에이스에게 공격을 집중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즉, 확실한 한 방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반대로 종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리시브 안정, 수비 조직력,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나눠서 공격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정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메가가 있는 팀이라면 4세트 22대 22 같은 상황에서 공은 거의 확실하게 메가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종이가 있는 팀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공격 선택지는 더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메가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폭발력을 선택하는 카드라면 종이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전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지금 전혀 다른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을 바꾸는 결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관장은 왜 메가가 아닌 종이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전력 보강 이상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팀 전술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정관장은 그동안 한 명의 공격수에게 득점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상대가 특정 선수를 집중적으로 막아낼 경우 공격이 단숨에 막혀버리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경기에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며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와 같은 리시브 안정형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공격을 분산시키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팀이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핵심 공격수가 부진하거나 컨디션이 흔들릴 경우 팀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으로 종이가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직접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칭 스태프가 직접 중국까지 가서 선수를 확인했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기록이나 추천이 아니라 실제 플레이를 보고 전술에 맞는지를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연습 경기에서 종이가 보여준 리시브 안정성과 경기 운영 능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번 영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조건, 팀 재정 상황, 혹은 향후 전력 구상 등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요소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선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항상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분명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관장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폭발력이 아닌 안정성,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닌 팀 전체의 균형. 이번 영입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종이의 합류로 정관장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리시브 안정은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수비 조직력 또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는 배구, 즉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는 팀 컬러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누가 점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리그의 흐름을 보면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한 방입니다. 팽팽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관장의 이번 선택은 분명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시나리오입니다. 종이를 중심으로 리시브와 수비가 안정되면서 팀 전체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여러 공격 자원이 고르게 활약하는 이상적인 팀 배구가 완성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관장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시나리오입니다.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질 해결사가 부족해 접전 상황에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번 선택은 안전하지만 부족한 선택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영입의 성패는 단 하나, 종이가 기대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안정형 선수가 아니라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퍼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따라 정관장의 시즌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관장의 이번 선택, 과연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전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대한 체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